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하게 될 오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좀 짧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자세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굉장히 압축해서 핵심적인 것은 분명히 다 다룹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도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핵심적인 것은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볼 때도 문법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심적인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 나올 만한 거, 단기간에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한꺼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보시면 언어의 이해가 들어갑니다. 자, 언어의 이해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외우자고요. 여러분들이 외울 건 외워야 되는 게 바로 이 문법 파트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언어 일반성은 뭐가 된다? 앞 글자만 따서 뭐라고 외우면 된다? 기자사역 분계추. 다시 한번 뭐라고? 기자사역 분계추. 이렇게 7가지가 있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언어의 기호적 특징은요.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개방성, 추상성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넘어갈까요? 기호라는 건 말 그대로 이거예요. 자, 언어는 인간의 의사소통하는 데 쓰이는 기호고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형식이다. 그러면 형식은 뭐라고? 의자라는 형식, 말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용은 결국 뭐다? 엉덩이를 딱 깔고 앉는 그런 것들을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분필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이건 형식이에요. 말소리. 그럼 의미, 내용은 뭐냐? 칠판에다가 뭔가를 적는 것. 그렇죠. 그래서 기호성에는 뭐가 있다? 내용과 형식, 즉 말소리와 뭐가 있다? 의미의 관계를 기호성이라고 한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거에는 뭐 지도도 있습니다. 분명히. 두 번째, 자의성. 이 자의성이 언어의 일반성에선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파트입니다. 자, 자의성은 언어의 형식인 음성과 의미,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소리와 말소리와 내용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이지가 않다. 즉 핵심은 여기입니다.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다. 밑줄 쳐두시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사랑한다 했을 때 뭡니까? 난 너에게 호감이 있고 너와 같이 있고 싶어. 이런 의미를 분명히 갖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또는 미국에서는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사랑해라는 말을 쓰지 않죠. 의미는 똑같지만 즉 내용은 똑같지만 뭐라고 합니까? love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 뭐 오아이니, 아이시대로 이런 말을 분명히 쓰겠죠. 분명히 뭐는 달라요? 나라에 따라서 의미는 같은 걸 가지고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꼭 사랑이라고 전 세계가 같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사랑, 우리나라엔 사랑, 영어에서는 love, 독일에서는 liebe 이런 식으로 즉 다시 말하면 내용에 대해서 언어마다 소리, 음성 형식이 다르다. 이게 자의성이에요. 됐죠? 근데 이 자의성에는 동음이어와 유의어도 있고요. 의성어, 의태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사회성도 있고요. 역사성, 사회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의성어나 의태어는 자의성이 가장 약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 닭은 꽃기호라고 울죠. 근데 외국 닭은요. 꼬꾸로꼬꾸라고 운대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분명히 지들이 뭐 배고파서 울든 아침이니까 일어나라고 울든 소리를 질렀는데 분명히 다르게 꼬꾸로꼬꾸, 꽃기호 이렇게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요. 둘 다 꼬꾸로 비슷한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자의성이 가장 약하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우리나라 개는 멍멍 짖는다 그러죠. 근데 미국 개는 머머 짖는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나라 개도 무엇하고 소리가 나요. 유사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자의성이 가장 약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동음이어와 유의어도 있고요. 또 뭐도 있고요. 의성어, 의태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도 있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사회성은 다른 말로는 불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약속에서 뭔가가 만들어졌다라면 개인이 그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자의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고 일단 사회적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핵심은 여기다가 밑줄치셔야 돼요. 개인이 뭐 할 수 없다?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불력성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거를 우리는 분필이라고 약속했는데 한 개인이 난 분필 싫어. 난 저거 화장실로 할 거야. 대화가 안 되겠죠.
두 번째, 그 다음은 역사성이라는 겁니다. 역사성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렇죠. 누군가가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말을 쓰는, 즉 언중이 모두 뭐를 쓰고 있다? 이 단어를 쓰면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지금. 근데 옛날에는 산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라고? 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매라고 다 불렀지만 어느 순간 이게 산으로 불려지는 순간 뭐가 된다? 바뀌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언어는 어느 개인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지만 뭐에 의해서? 사회성에 의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의문이나 형태나 의미 등이 언중 말을 하는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서 바뀌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나와 있지만 뭐가 됐습니까? 지금 가을의 의문 변천이라는 게 나와 있죠. 분명히 가을의 의문 변천은 가잘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나오지는 않았네요. 그죠? 가을은 가잘, 가절, 가을, 가을로 바뀌는 거예요. 전차로도 아래 하자가 있는 게 다 빠져버렸네요. 전차로는 까닭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넘어갈게요. 요건 조금 오타가 나버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